제가 오랜만에 오늘 이 시간에 모십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장식하고 중간에 막았던 거 보니까 변호사 할 뻔하다가 의원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요. 다 보여. 변호사 얘기를 계속하다가 다 보여. 신장식 변호사. 아 이게 아직까지는 제 입에 좀 많이 붙는데 의원님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아 뭐 요즘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보기 어려웠어요. 아니 아침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벌써 네. 3주 만이라고. 3주 만에 뵙는 것 2주를 같아요. 뗐다 그러더라고. 2주를 건너뛰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침에 일들이 많았나 봐요. 뭐 우연치 않게 상임위도 있고 뭐 그러다 당내 보니까 일도 맞아. 있고. 상임위가 뭐 겹치고 아침부터 네. 막 이래가지고 못 어쨌든 뺐다가. 오마이에 어제 밤 9시에 출연하고 네. 아침 10시에 12시간 만에 다시 오마이 스튜디오에 온 신장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마이에서 자주 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자 저희 한동수 변호사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윤석열 10일차 이제 변론 기일, 그러니까 최종 변론입니다. 네네네네. 윤석열이 직접 와서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래요. 무제한 얘기할 시간은 준다고 하는데 윤석열 피청구인은 몇 분 얘기할 것 같아요? 예측을 좀 아니 하신다면. 뭐 저는 길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길게 얘기하면서 계속 자백하잖아 그 사람은. 그동안 얘기한 걸 보면 그동안에 얘기한 걸 보면 계속 자백하고. 중앙선관위 군번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우리 군인들이 뭐 부당한 명령을 내리면은 그 실행하지 않을 거라고 미리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부당한 명령을 위법한 명령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를 자백을 했어. 그렇네요. 예, 예. 그걸 얘기했잖아요. 개몽령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다가 부당한 명령, 불법한 명령을 내리면 우리 군인들이 그거 수행하겠습니까? 그럼 명령을 내린 자는 누구야? 네. 본인이잖아요. 김용현과 본인이 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뭐 체포하라고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네. 지금 체포하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너무너무 수두룩 뻑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다 봤어. 사실은 이번 탄핵 심판은 네. 그 탄핵 심판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제가 꼭 짚고 싶은 게 몇 어떤 가지가 겁니까? 있는데요. 예. 이번 탄핵 심판은 국민들이 모두 눈으로 봤습니다. 본편이 있는 거고요. 지금 탄핵 심판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해설서 내지는 주석에 불과해요. 국민들이 다 봤어. 그날 그럼 오마이 계엄령 TV를 통해서 선포되는 다 보셨어요? 예. 네. 계엄령이 선포되는 바로 그 시점. 네. 그리고 포고령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 선관이 들어가는 장면, 네. 그 다음에 소위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한 증언 다 봤어요, 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심판은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한 주석서나 해설서에 불과한데 불량 해설서를 계속해서 피청구인 쪽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고 예. 정통 해설서, 수학의 정석 같은 해설서는 아. 청구인들이나 언론에서 이미 다 썼다. 그래서 이거는 형식상의 절차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 저는 길게 말해서 자백의 분량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다만 기대할 수는 없지만 예. 최소한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르게 파면 결정을 내려서 네. 혼란을 수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최소한의 책임감이지만 그자가 그럴 일은 없다. 기대하지 않는다. 최대한 자백이나 많이 해라. 그러니까 그동안 주장해왔던 왜 이걸 할 수밖에 없었고 왜 이렇게 경고성 계엄할 수밖에 없었는지 뭐 그 주장을 오늘도 계속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각에서는 탄핵 소추가 이제 뭐 기각이 되면 임기 단축을 전제로 개헌을 약속할 거다. 뭐 이런 카드. 네,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그 전에 네. 누구야 조갑재 월간조선 전 편집장이 그 하야 얘기 그 얘기를 중간에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수가 살기 위해서 최소한 이거라도 해라. 조갑재 입장에서는 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야 정도는 해야지. 뭐 그런 이제 그러니까 희망사항이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세요. 예, 그럴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네, 이제 와서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네. 그래서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세요. 하야나 뭐 끝까지 임기 단축 이런 건 없다. 끝까지 두 가지일 텐데 네. 하나는 그 감옥에서까지 본인이 마치 그 야당이나 국회 네. 부정선거의 희생자이고 거기에 투쟁하는 투사다라고 하는 상징 자본을 가지고 나중에 국민의힘 쪽이나 보수 쪽에서 예. 당선이 되면 본인은 사면복권할 거다. 그러고 나면 다시 한번 뭘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망상이 생각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깊은 믿음이 하나 있을 겁니다. 뭐요?
3월이 되면 운수가 대통하여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아, 3월까지. 이 두 가지 기둥이 그를 버티는 힘이다. 지금 뭐 유튜브도 못 보죠. 술도 못 마시고 있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 희망을 가지고 지금 그 버티고 있을 희망 거다. 두 번째 희망은 누가 계속해서 전달해 줄까? 아. 김성훈일 겁니다. 메신저. 김건희와 윤석열 사이의 사랑의 메신저. 무속의 메신저? 무속의 메신저가 맞을 수 있겠네요. 예. 예, 무속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계속 그 힘내라, 버텨라 이런 버텨라. 식으로 3월이 하니까.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예전에 그런 거 양야방 뭐 이런 중드에 보면 네. 그 양야방이라고 중드 진짜 못 재밌거든요. 봤습니다. 그거 보신 분들은 이제 나를 세야 되니까 함부로 예, 시작하지 마시고요. 양야방. 거기 보면 전서구로 예. 예. 이 스승님이 어. 속세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령을 보내요. 아, 전서구 그런 게 있어요? 비둘기 비둘기. 발에다가 묶어가지고 착 보냅니다. 예. 지금 김성훈이 그런 역할. 비둘기죠. 비둘기. 비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김성훈. 예,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믿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두 가지가 당선되면 사면복권, 또 하나는 3월이 되면 운수대통.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주술의 힘. 주술의 힘 믿고 있을 것이다. 지금도 주술의 힘을 믿고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최후 변론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게 뭐 2주 정도 안에는 결정이 될 거다. 3월 중순 전에는 선고가 나올 거다. 뭐 이거는 다들 예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측하고 예, 있죠. 예.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계산을 쭉 따져 보니까 네. 대선이 4월 30일 경에 하게 될 거냐, 4월 30일경 하게 될 네. 거냐. 아니면 이제 5월 14일 전에 네. 하게 될 거냐. 음. 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가능하면 5월 7일은 피해야 되는 때라서 연휴 끝이라 맞아요. 연휴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7일이 되면. 그러니까 5월 7일이 있는 주는 선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주. 그 앞에 하거나 아니면 뒤에 하거나. 예, 근데 이제 앞에 하려면 60일 안에 해야 되니까. 60일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허. 앞에 하려면 그 3월 첫 주에 결정이 돼야 됩니다. 또는 그 다음 주가 되더라도 네. 10일, 11일 뭐 요쯤에 결정이 돼야 돼요. 그렇네요. 예. 그렇게 해야 4월 30일 날 할 수 있어요. 그때도 60일이 다 안 되고 한 55일쯤. 근데 이제 선관위 쪽에서 실무 검토를 해본 결과 50일은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요. 예, 예. 이것도 따져봐야 되네. 예, 50일은 넘어가야 돼요. 선거운동 자체가 3주고요. 네. 선거운동 자체가 3주고 후보 등록이 그 전에 일주일 전에 후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후보 등록부터 투표일까지가 한 달 딱 걸립니다. 4주. 예. 그래서 5월 이 5, 6 있는 이 연휴 때는 어렵고. 그거긴 피해야죠. 근데 그 다음 주 아니면은 그보다 더 빠르게 된다면 4월 30일이 그 마지막이고요. 그러면은 이 5월 1일 날은 또 노동절이라서 맞아요. 그 대형 사업장들은 쉽니다. 그렇네. 와, 이거 일정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일정 잡기 쉽지 않아요. 네. 선관위에서도.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헌법재판소가 그냥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선관위랑 협의를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결정일도.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군요. 그 다음에 네. 그 전에는 평의를 그 박근혜 파면 때는 평의를 심리가 다 끝난 다음에 했어요. 중간에 심리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14개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네. 복잡했죠. 네, 복잡했습니다. 뭐 K스포츠, 미르재단, 뭐 롯데, 삼성, 뭐 네. 재벌들 다 얽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 소위 그 문고리 또 따로 봐야 될 거 있고 네. 세월호도 봤어야 됐고 그래서 정말 따질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벤트가 하나예요. 너무 간단해. 이벤트가 감명해. 하나고 쟁점은 5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평의를 계속 해왔고 평의가 전부 다 전원일치예요. 8대0, 8대0, 8대0으로 말하자면 그쪽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쪽에서 네. 제기한 여러 가지 불평 불만들 전부 다 평의 8대0으로 다 기각시켜 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평의를 계속 해왔어요. 8대0 평의가 있었어. 예, 중간에 계속 평의를 해왔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나 예. 핵심 쟁점에 대한 법리 검토는 사실상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혼란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피바다? 지금 뭐 무시무시한 그다음에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지처럼 부숴야 된다 뭐 이런 혼란과 선동을
조기에 종료시키는 것 또한 저는 헌재의 역할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저는 25일 날 오늘 끝나고 나면 일주일 네. 안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네. 매우 필요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박근혜 때는 17번 변론기일이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11번 만에 하는 거 너무 졸속 진행 아니냐. 어제 막 항의 방문하고 막 항의 그러더라고요. 방문하고 아주 예, 생쇼를 난리 났- 하던데 예. 정말 난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원나잇입니다. 원나잇. 하룻밤에 일어난 일. 12월 3일 밤에 일어난 일. 그것만 법률상의 보면 되죠. 쟁점은 5개밖에 없어요. 음. 근데 박근혜 때는 이벤트 자체가 네. 10개가 훨씬 넘었다고. 넘었죠. 거기에다가 법리적 쟁점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예. 이벤트 하나마다 법리적인 쟁점들이 쫙 따라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산수 문제 풀 때 주는 시간하고 대입 수능 수학 문제 풀 때 주는 시간하고 수리 영역이지. 대입 수능 수리 시간하고 초등학교 1학년 산수 풀 때하고 시간을 똑같이 줍니까? 비유 딱인데요? 네. 예. 그 바보 같은 얘기예요. 17번 11번 이걸 비유하는 건. 이게 상황이 들어서 다르고 비판하는 쟁점도 다른데 그걸 똑같이 산술적으로 17번 왜 안 해? 이거 말이 안 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하루 상황이 다 달라야 이벤트가 하나예요. 그날 밤 계엄령 낸 거 발표 그 내란 목적 계엄을 그렇죠. 선포했던 거 하나예요. 그리고 그걸 다 국민들이 다 봤어요. 헌법재판관도 받겠고 그리고 이제 어. 조사가 돼 조서까지 다 이제 나오고 다 나왔어 다. 자료 다 있어. 뭐가 문제야? 다 그다음에 이제 또 어젠가요? 네. 그제 윤곽근 변호사가 뭐 영장 쇼핑했다. 계속 그 주장했잖아요. 예. 영장 쇼핑했다 이 얘기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비판하던데. 그래서 뭐 중앙지검에 영장 냈다가 거절당하니까 기각당하니까 서부지법에 냈다. 예. 이거 정말 국민 속이는 일이거든요. 음. 영장에는 대체로 지금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통신영장 하나 있고요. 통신영장이 제일 받기 쉬워요. 그건 음. 90% 이상 99% 나와요. 통신영장이 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영장 있잖아요. 물건 네. 압수수색하는 거. 예. 압수수색영장이 있고 체포영장. 사람 인신을 구속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구속영장도 있죠. 그렇죠. 체포영장도 체포영장, 있고 구속영장도 있고. 예. 그거 인신을 인신구속. 구속하는 거 두 개예요. 예. 자 그런데 중앙지법에다가 낸 영장은 그 신청했던 영장은 뭐냐? 통신영장하고 압색영장이에요. 그리고 압색을 관절을 압색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 피의자 중에 한 사람으로 윤석열이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김용현, 뭐 곽종근, 네. 뭐 등등등의 여러 피의자들 내란 피의자들 중에서 피의자 윤석열도 들어가 있지. 그럼 맞아요. 내란 수개 빼고 할 수 있어? 압색 그러니까요. 받을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을. 압색영장하고 통신영장이에요. 근데 네. 서부지법에다가 얘기한 거는 체포영장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국민들을 뭘로 속이는 거냐? 영장이란 말이 뒤에 붙었다는 말로 속이는 거예요. 아하, 다 뭉뚱그려가지고 네. 오, 영장 너 해서 안 돼가지고 이 서부지법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이 얘기를 그런 하고 거지. 싶은 그리고 건데. 우리법연구회로 가고 우리법연구회는 좌파고 빨갱이고 중국이고 북한이고 이 순환의 고리를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오마이에는 구형식도 있고 네. 저는 신장식이잖아요. 뭐 동식이도 있고 그러면 구형식이랑 뭐 이동식이랑 신장식이랑 네. 뒤에 식자가 같다고 어.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신장식은 중앙지법에 간 적이 없다고. 사람- 서부지법에 가서 영장 받아왔다고. 예. 근데 구형식이 예. 그 중앙지법 갔다고 왔다고 해서 예. 저 식자 돌림이 갔다 온 거 보니까 신장식도 갔다 온 거야라고 거짓 그렇네. 선동하는 거예요. 이것도 딱 귀에 팍팍 박힙니다. 말이 안 되잖아. 진짜. 구형식과 신장식이 같아? 네. 구형식은 오마이 소속이고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잖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식자 돌림이라고 야 다 같은 식이야.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이 윤곽근 변호사의 기자회견, 긴급 기자회견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주말 네, 사이에 네.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보도됐는데. 근데 그거를 왜 사람들이 구분해서 보도를 안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심플한 문제를. 그걸 17번, 11번 비교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 이런 언론에 이제 이 풀이도 있더라고요. 거 봐라. 이 통신 영장 이거 압수수색 영장은 중앙지법에 했던 거 맞네. 어쩌라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분석을 또 하더라고요. 영장은 어디다 청구를 하느냐. 네. 영장이나 그다음에 재판 기소할 때 어디다 하느냐. 범죄지, 주거지. 범죄인의 네, 범죄지와 네. 주거지가 관할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특별한 관할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범죄지와 주거지예요. 네. 어? 그렇게 근데- 하게 돼 있어. 예,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 있으니까 용산.
거기가 용산, 네. 용산구는 서부지법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냈지.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걸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제가 주말 사이 이거를 한 걸 보니까 최후 변론 앞두고 또 다시 이제 재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그냥 구구들 아스팔트 그구들한테 예, 이걸 불쏘시개 또- 주는 겁니다. 예, 돌려라. 윤곽근 변호사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음. 몰랐다면 변호사 자격증을 반납하시고요. 아니, 영식이랑 장식이는 다른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다. 확실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네. 계속 여론 좀 펼치고 있는 거다라고 강조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속으면 안 되고요. 네네. 자, 여기서 언제로 예상하세요? 이 탄핵 선고. 저는 다음 주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3월 초, 다음 주 금요일 날 하시면 3월 된다. 7일. 왜냐하면 이건 이제 금요일 설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전에 탄핵 심판이 3월 전부 다 10일. 금요일 날 났어. 금요일 3월 날. 10일 그때 네. 박근혜 때도 금요일이었던 거 제 기억하는데? 기억으로는 박근혜 노무현 두 분 다 아.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뭐 그럼 금요일? 금요일 3월 7일? 음. 3월 14일까지 간다.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라서 이날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이날 화이트데이라서 왜 안 되는데 화이트데이라고 해서 주로 가야 되니까 다 바쁘셔가지고. 서로 바쁘셔가지고 화이트데이를 망치는 일이 될 수 있겠네요. 달달해야 될 날. 달달하면 극대화인가? 대한민국 전부 모든 국민에게 사탕을 선물한 것보다 더 달달한 하룻밤을 선사할 수 있는 화이트데이 선물. 온 국민이 달달한 달달한 달콤함을 하루 느낄 수 있게. 예, 예. 그리고 우리 키세스 연합군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키세스 이 달달함을 또 느낄 수 있게. 키세스 3월 14일. 우지연합군. 3월 14일. 뭐 여러 근데 가지 3월 얘기를 14일이 해봤는데. 되면 예. 3월 14일 날 하게 되면 네. 60일 그러면은 이내니까 5월 5월 13일 이전에 해야 돼요. 3월 달이 31일이기 때문에 5월 13일 이전에 해야 돼. 5월 13일 이전에 해야 되면은 자 5월 13일이나 12일 날 할 수 있지. 5월 13일 14일이 수요일이고 14일이 수요일인데 13일이 일반적으로는 화요일이고. 수요일 날 해야 되는데 재보궐 이게 예. 대통령 재보궐 선거는 수요일 날 꼭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 지난번에 13일? 그 문재인 네. 대통령 당선될 때 화요일 네. 날 투표했더라고요. 원래 수요일 날 그랬었군요. 투표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 네. 이건 약간 중간에 좀 그렇지만 예, 놀러 어디 가지 못 못하게 어디 못 가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만약 3월 14일 날 결정을 하시게 되면 3월 14일은 화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3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예. 그러니까 7일이나 14일. 예. 근데 저는 14일까지 가면 25일부터 아. 14일까지 시간이 길어요. 그렇군요. 또 2주가 넘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3월 7일. 그동안에 네, 무슨 그래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가능하면 7일 날 네. 뭐 헌재가 전적으로 결정할 일이나 아하. 7일 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요. 7일로 하겠습니다. 딱 정하겠습니다. 3월 7일로 하는 걸로. 자, 지금 이 짤은 곧 아. 성지가 됩니다. 아닙니다. 바램입니다. 네, 바람이고 헌재에서 전적으로 하실 일입니다. 네, 예, 대선 뭐 이 기간 이런 걸 좀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혼란 상황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불복 선동 위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너무 있습니다. 높아지고 너무 있어요. 높아지고 있고 SNS 보니까 막 평화 집회로 탄핵을 막을 수 있을까? 곳곳에서 유혈 충돌이 벌어지며 뭐 횃불과 가스통, 신나통들이 집회에 등장해 정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막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걱정입니다. 선동이 네. 계속되지 않도록 음. 하면 선거 이후까지 그러면 네, 네. 점점 더 강도를 높일 거예요. 이 양반들은 제가 예상컨대 네. 오늘 변론 정리할 때도 막 많이 올 거고요. 분명히 그럴 수 있겠죠. 선동을 예. 하고 있을 거고 이때부터 오늘부터 네. 선거 때까지 매일매일 새를 불리려고 할 거예요. 다 모여라 하면서 네. 매일매일 새를 불리려고 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시간을 주면서 눈덩이를 굴리면 안 됩니다. 부르게 네. 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예. 빠른 판단을 하셔야 하고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정말 안창호 이런 얘기를 인권위원장. 하다니 네. 왜 내란 수계를 풀어주라고 해야 되냐? 그다음에 왜 이게 통치권의 통치권을 행사한 거다라는 네. 취지로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안창호, 네. 김용원, 이충상 이름 이럴 때마다 꼭 한 번씩 불러줘야 아하. 돼.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이 6명입니다. 네. 인권위원들 중에서 6명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4명이 돌아가셨어요. 탄핵 결정이 났을 때 예. 그 반대 규탄 집회를 하다가 예. 스피커가 떨어져 갖고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4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다음에 체포영장 그 집행됐을 때 공수처 앞에 가서 한 분이 항의하고 분신하셨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신 걸로 알아요. 네. 그러면서 그 예를 들면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렇게 논리를 나 연결했어요? 진짜 그 얘기를 듣는데 어... 그래서 인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아니 인권위원회가 왜 여기 관여하냐라고 그랬더니 그 했더니 얘기를... 왜 인권 문제냐면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 지지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통치권의 행사인데 자기가 봤을 때 탄핵이 인용되면 이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예. 생명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권 문제래. 이것도 선동입니다. 야 이건 부당한 거야. 그러니까 니네 항의해라고 내모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거나 아주 교묘한 선동인 거예요. 네. 인권위에서 정광훈 목사가 야 지금 죽지 마. 죽을 자리 내가 시간 되면 내가 사인 줄게라고 하는 이야기. 심각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 사람의 생명을 도구화하고 극단적인 공동체의 분열을 그 이렇게 부추기는 세력들은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준동하지 못하도록 선고하는 기간은 최대한 단축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냐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선고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얘기 아니면은 윤석열 쪽에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또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네. 계속 증폭이 되고 그러면 더 이런 불상사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제도 그 영장 쇼핑 뭐 이런 말로 예. 스노우볼이 막 줄어들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핵심을 하나 스노우볼의 핵심을 핵심. 하나 줘가지고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 하나 놓으면 얼음 덩어리를 굴리면 그 눈덩이가 스노우볼이 훨씬 스노볼 잘 효과. 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계속 주는 거예요. 참 걱정이고 사실 안창호 위원장도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될 때 만장일치로 했던 거죠. 탄핵 사람. 파면 그랬던 인용했었던 분이 이럴 수 있냐 분인데. 그랬더니 그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그때 헌법재판소는 좋은 헌법재판소고 지금은 안 좋은 헌법재판소랍니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요. 참 극한 직업입니다. 이 인권이 상대하는 의원님의 지금 이 의정 활동이 극한 직업인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가운데 예. 캡틴 코리아,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이 안모 씨라는 분, 약간 환자 같으세요? 예. 구속이 뭐 되긴 됐습니다. 약간 그것도 망상이 있으신 분이. 예, 중국 대사관 들어가려고 했다가 그거는 이제 구속해서 하지 않고 그냥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남대문 경찰서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됐습니다. 캡틴 코리아라고 해서 이제 알고 봤더니 뭐 육군 이제 병장 제대. 예, 뭐 신분인 CIA와 모사드와 거기 다 관여돼 있다며. 네. 그러니까 약간 네. 그 망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음. 그게 뭐 질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망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누군가를 뭐 제대로 보지 않고 제가 의사도 아닌데 네, 알 수는 없지만 질환명으로서가 아니라 네. 그냥 비유적으로 봤을 때 뭐 본인을 객관화시키는데 큰 장애가 있으신 분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구속이 돼 있지만은 네.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거, 이른바 이제 중국을 겨냥한 뭐 이 사람의 이른바 이제 제보를 통해서 보도까지 나오고 그게 헌재에서 막 언급이 될 정도니까 사실 이런 가짜 뉴스가 해서 퍼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신 이 사람 한 사람이 헌재에서 한데. 하면서 예. 나무 위키에 따르면 변호사가 나무 위키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그 변호사 1년 차 때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나무 위키에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나무 위키 이런 데서 보고 서면에다 썼는데 원데이터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서면에 올렸다가 아하. 선배 변호사한테 원데이터 확인해 봤냐? 원소스를 확인해 봤냐? 그렇죠. 해가지고 당연히 엄청 확인해야 혼났거든요. 되는데. 어. 그 이제 편집이 가능한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음. 제가 그 방송할 때도 우리 작가님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네.
원본 확인해라는 거예요. 아. 기사 보고 질문지 작성하지 마라. 아. 기사의 원소스를 꼭 확인하고 예. 질문지를 작성하셔야 된다. 네. 박종현 스파 작가분들은 다 이제 원소스를 보고 예, 예. 질문지 그 작성하고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헌재 변론 나온 사람이 나무 위키에 따르면 중국 음모론. 그러니까요. 캡틴 아메리카에 따르면 캡틴 코리아에 따르면 중국 음모론. 야, 이게 뭡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참 이 윤석열 대리인단의 현실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 중국 음모론 말씀하셨지만 중국 대사관 앞에서도 뭐 집회를 하고 뭐 이 중국에 대한 얘기 뭐 사람들 붙잡아 놓고 뭐 중국만 해봐 말이 왜 이렇게 어눌해 중국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심각해요. 헌법재판소 공보관 이름이 이상하다, 발음이 이상하다, 아. 중국 사람 아니냐? 근데 그거보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예.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나경원 의원이 법안 발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발의가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발의한다고 하더라고요. 헌법재판소나 외국인 임용 제한 선거관리위원회든 네. 중국인 등 외국인 임용 제한 이거는 그럴 듯하지도 않아. 네. 그 중국 혐오를 부추기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좋고 싫고의 문제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원식 의장님이랑 같이 4박 5일간 중국 가서 시진핑 예, 다녀오셨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그다음에 랴오닝성 그 당서기 네. 심양시 선양시 당서기 시장 네. 다 만나고 왔거든요. 아하.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 전체랑 뭘 할 필요도 없어요. 성 하나라고만 해도 돼요. 예, 규모가 예, 그렇죠. 선양시도 인구가 950만이에요. 랴오닝성 전체는 4천만이에요. 아이고. 나라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중국 이제 다 끝났으니까 베트남이나 동남아나 이런 데로 가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로 가자. 네. 중국이 연간 그 GDP 성장률이 5%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죠. 예, 중국 전체 인구에서 5% 성장하면은요, 그게 베트남 전체 GDP예요. 그러니까 매년 지금 중국은 베트남만큼의 나라 하나, 베트남 정도 되는 거기도 1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네. 나라 하나만큼의 경제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 하나가 더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버리고 혐오해서 네. 어떻게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보고 나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공동체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구나. 근데 이러다가 보수가 되겠다니까. 내 진짜 20대 때 반체제 청년이었거든요. 네. 체제수호 중년이 됐어요. 이자들 때문에. 체제 수호 중년. 민주공화국 체제를 지켜야 된다. 그렇네. 체제 수호 진짜 보수가 누구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아니 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선언을 예. 하셨는데 세계적 기준에서 보자면 중도 보수다. 그렇죠. 이념적 지표로 보면 그 정도예요, 사실. 네. 그리고 저쪽이 워낙 극으로 해서 링에서 이탈하고 있으니까 빈자리가 보수 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예. 확장을 하겠다. 아하. 저는 이거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 네. 걱정되는 거는 그러다가 을지로위원회 등 소위 서민과 중산층 이들을 돌보는 것까지 혹시 공백이 생기면 어떡하나. 사회적 약자들이 그래도 큰 정당에 기댈 게 있는데 네. 라는 걱정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고요. 다만 한편으로는 또 보면 조국혁신당이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쓰면 되겠구나. 그렇네요. 할 일이 많아졌다. 예. 우리가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쓰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극우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거기는 링 밖으로 갔고 그 넓은 링을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렇게 함께 차지하자고. 네. 넓은 링을 우리는 왼쪽 운동장 비어도 갔으니까 저쪽 가버렸으니까 넓게 국민의힘은. 쓰시고 네. 이 중원과 오른쪽을 넓게 쓰시고 그래서 저쪽은 경기장 바깥으로 몰아내면 된다. 근데 국민의힘이 결국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어제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또 이제 헌재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또 공개 발언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뭐 받아들일 방법이 단심제라 받아들일 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권성동 했고. 원내가 하기도 했죠. 근데 권성동 원내는 난 재밌는 거는 네.
그러니까 2017년의 권성동과 2024년의 권성동과 2025년의 권성동이 다 달라. 아니, 그러니까 2024년에 예, 뭐 헌재 이번 탄핵 심판이나 예. 또는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 했던 이야기들은 그냥 2017년에 권성동이 돌아오면 다 얘기해 줄 수가 있고요. 다 반박 가능합니다. 맞아요. 다 반박 가능해. 예, 여러 번 그다음에 이제 짚어드렸습니다. 2024년에는 지금 자기들이 흩어지는 걸 막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막 센 발언했잖아. 네, 근데 지금 이제 슬슬 슬슬 걷어들이고 있죠. 그 조금씩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 거 예, 같고. 저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그 탄핵 심판이 나서 파면이 되면 냉정하게 손절할 거다. 아. 근데 냉정까지는 아닌데 지금 보니까 기류가 손절각이다. 아. 손절하지 않고 대선을 치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은 중도에서 확실히 이제 이반되는 게 보이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확 줄어들. 중도에서는 비율이 확 줄어들고 있어요. 그걸 국민의힘도 이제 볼 것이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할 거고. 요거를 예. 빅데이터랑 연계해서 보시면 좀 좋을 빅데이터. 것 같아요. 예. 빅데이터랑 연계해서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에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25일 날 최종 변론이 결정이 됐어요. 그죠? 네. 25일로 지난주 탄핵 심판을 하면서 지난주 화요일 날 뭐 저기 이 뭐 증거 조사했고 네. 윤석열 오다 돌아가고 아 5분 만에 5분 만에 네, 5분 그랬고 왜 그다음에 갔을까요? 목요일 바람 쐬러 바람 쐬러 왔다가 안에 있으면 답답합니다. 예, 구치소에 있으면 답답하지. 바람 쐬러 왔다 왔지. 그리고 이제 예. 딱 차들이 앞뒤로 어쨌든 호송차일 망정. 가오가 멋지죠? 쓰잖아. 예. 예? 먼저 내가 거리면서. 대통령이야. 라고 하는 거 이제 바람 쐬러 콧바람 예. 쐬러 갔다 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하면서 10차. 예, 별로. 25일 날로 최종 변론이 결정됐어요. 그때 빅데이터들을 쭉 살펴보면은요. 변론 종결 내지는 뭐 그다음에 조기 대선 네. 즉 지긋지긋했던 이 탄핵 심판 70여일 이뤄졌던 그 계엄으로부터 12월 3일로부터 70여일 왔었던 이 탄핵 심판이 종결되는구나 라고 하니까 약간 한숨을 돌리면서 아유 이제 끝났다 라는 마음이 중도층한테 딱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도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결과적으로 살펴보니 그래도 조금 유보적인 마음으로 보려고 하였으나 네. 도저히 유보적인 마음으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볼 수 없다라는 판단들을 한 거죠. 약간 안도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비카인즈 등 통해서 빅데이터들을 좀 보면 이제 끝났다. 지긋지긋한. 이제 끝난다. 이거 이제 끝나고 이제 거의 다 왔다. 예. 그래서 만약 예. 그거를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만약 또 국민의힘이 바깥에 나가서 극단주의 세력들과 전광훈과 짝짝꿍이 돼서 하잖아요. 네. 더 떠날 겁니다. 이제 끝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적어도 중도층의 마음을 국민의힘이 얻고 싶다면 이거 청기름 소리인데 중도층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네. 끊어줘야 돼요. 지금 끊어줘야 돼요. 예. 근데 자기들을 이렇게 막 맹렬하게 아스팔트에서 그러고 니네 이렇게 안 하면 뭐 가만히 하나님도 뭐 나한테 죽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니네들 뭐 나한테 다 심판받을 거야 막 이따위 소리 하는데 여기랑 안 끊고 그쪽이랑 부안해동한다. 중도층은 더 떠납니다. 중도층은 이거를 빨리 일단락시키고 싶어해요. 진보층은 끝까지 파고들어서 네. 진실을 규명하고 싶어 하고요. 아하. 그리고 그게 필요하고. 예. 근데 중도층만을 놓고 보자면 그럼요. 일단은 책장을 네. 좀 넘기고 싶어요. 계속 이 내란 사태 이 헌재 심판 과정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낙서도 되고 뭐 지저분한 것들이 막 있는데 그걸 이제 새로운 페이지로 넘겨 버리고 그러니까. 싶다. 지긋지긋해 죽겠어. 이 장은 지긋지긋해. 이제 빨리 새로운 넘기고 페이지로 넘기자. 이게 중도층의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그게 반영된 거예요. 그렇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뭐 중도를 어떻게 할지 뭐 생각을 하면서 하겠지만은 일단 어제 보면은 나경원 뭐 윤상현 공수처 찾아가기도 하고 일단은 뭐 태세 전환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안 된 것 같은데 파면 이 선고 일자까지 잡히고 하면은 확실히 국민의힘도 변화를 할 수 있다. 안 하면 같이 죽는 거지. 뭐. 안 하면 같이 죽는다. 같이 죽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변화. 지금 문제는 예.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블랙홀이에요.
김문수 블랙홀. 왜요? 아니 다들 좋아하시던데요? 저 시청자분들 김문수 아니 나오기를 그러니까 바라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김문수 블랙홀에 빠진 게 뭐냐면 김문수 혼자만 그 블랙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김문수 때문에 다 같이. 다 같이 거기로 그 매우 강한 소위 그 선거 부정선거론과 예. 극우적인 발상들 있잖아요. 네. 혐오 정서에 기반한 선동 정치 이거에 전부 다 발이 다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발이 계속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조정은 의원 같은 양반은 아니 예. 궁금해하니까 다시 예. 한번 살펴보자고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네. 살펴봐야지 이게 제일 순한 맛. 그 정도가 제일 순한 맛. 그다음에 이제 센 맛은 스카이데일리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99명 중국인 99명 선관위에서 체포 CIA에서 네네 그 얘기. 자, 그래서 김문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이 룰이 안 바뀐다고 하면 제일 큰 가능성이 커 보이는 5대5잖아요 지금 때문에. 룰이. 예, 5대5인데. 네, 5대5인데 예. 그 소위 그 역선택 방지라고 해서 야당 지지자들은 다 잘라냅니다.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러게요.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파. 음.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와 국민의힘의 전광훈 유의 극렬 당원들이 예. 생각이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그래서 김문수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아. 한동훈 대표가 책 내고 뭐 29일 날인가 나온다든가 26일 날 나온다. 내일 나옵니다. 내일 나오는 거죠. 국민이 먼저입니다. 네. 한심한데 제목이. 예. 네. 국민이 검사 아닌 한동훈 씨. 예. 검사 경력 빠진 한동훈 씨. 21년을 빼버렸어. 인생이 21년이 없어졌어. 없어졌어요. 네. 참. 참 하여튼간에 예, 그런데. 어쨌든 예. 그분들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대선 후보가 되려면.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될 수가 김문수가 없어. 돼. 예. 예. 이것도 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 참 갑갑할 것 같기도 네. 하고. 그거 뭐 어떻게 믹스를 되나? 5대5로 하든 7대3으로 하든 네. 비슷해요. 뭐 국민이 더 많이 하면 한동훈이나 네. 오세훈이 유리하고 뭐 당원이 그럴까? 많아지면 김문수가 유리하고 그렇지 이렇지 않아요 지금. 걸러지니까 역선택을 또 예, 방지하기 역선택 위한. 방지한다고 다 걸러내거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을 사면서도 제가 국민들한테 조금 더 어필을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선을 잘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블랙홀에 발을 안 걸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렵다. 그쪽에는 어려운 문제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제가 즐기고 계세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특히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건 돈 받고 컨설팅 해줘야 되는데 얘 단독 컨설팅을 또 해주시죠. 두 가지를 네. 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예. 계엄 해제 찬성 찬성 표결하러 친한계와 같이 국회 들어온 거 네. 잘했습니다. 아. 그런데 12월 4일 날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와서 예. 뭐 그 어떤 얘기가 오고 갔나 그 책에 네. 있겠죠. 예. 만나고 돌아와서 갑자기 한덕수와 한한 공동 국정 운영 기억나네요. 이야기했던 예. 거 민주주의의 기본 논리에서 기본 근거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네요. 예. 정치적 레지티머시라고 하는 정치적 정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가 한덕수가 당사까지 와가지고 당사까지 와서 꿀렸죠. 공동 무릎을 기자회견. 꿀린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네. 기본 이해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한동훈 당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네. 어떤 기준이길래 두 가지가 다 가능했냐? 네. 여기에 기준이 없이 권력에 대한 욕심, 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정치는 하고 싶은데 선거는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국민들을 만나서 선거를 하는 그 노고를 귀찮아. 귀찮아. 나는 전문가인데, 네. 나는 검사인데 권한은 갖고 싶은데 일은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예, 있죠. 윤석열 같은 사람이 예. 있어요. 그냥 한 번에 딱 쓸어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 뭐 그런 거죠. 예. 그런 태도는 민주주의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럼요. 그러면 민주주의자의 태도로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네. 첫 번째는 그걸 해야 됩니다. 아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명. 대선 후보로서 다른 얘기 무슨 뭐 차별화가 어쩌고 저쩌고 언더 73 뭐 나이가 젊어요.
나이가 젊으면 얼마나 젊어. 나도 언더 73이야. 73세 이하. 그렇잖아. 언더 73. 언더 73, 73세 이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랑 나랑 2살 차이 나요. 근데 무슨 그걸 가지고 젊은이 많이 나는 얘기하잖아. 지금 민주공화국 체제수호 중년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언더 73. 예. 언더 73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본인의 행동을 설명해야 돼요.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해야 돼요. 제가 그때 권력에 눈이 멀어서 민주주의의 네. 원칙을 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과해야 돼요. 예, 예. 결자이제 해야 되지. 예. 두 번째는 명태균 특검을 받아야 돼요. 네. 이건 아주 선거공학적으로도 그래요. 아, 명태균 특검에 명태균에 안 묻어. 복균되지 않은 사람은 안 묻은 사람은 지금 한동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균에. 나머지는 전부 다 복균자로 네. 보이거든요. 정밀 검사는 해야 되겠지만 네. 진단을 해봐야 돼요. 정밀 검사 수사를 통해서 오세훈 그다음에 홍준표, 네. 이준석 전부 다 진단 받아야 되지. 아, 예. 진단 받아라. 수사를 통해서 진단 받아라. 복균 여부를 예. 감염자인지 아닌지 예? 진단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한동훈 그런데 입장에서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다 보고 있고. 그걸 통해서 네. 소위 혁신 보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네. 예. 적어도 선거 조작은 안 한다. 네. 부정선거. 적어도 부정선거. 내가 선거고. 어? 예. 척척척척 아침에 입고는 나오지만 예. 선거 조작은 안 한다. 어? 척척척척 장착은 하고 나오지만 선거 조작은 안 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하면 예. 그 이외에 정치공학적 어떤 네. 논의로도 어. 김문수 블랙홀을 벗어날 수 없어요. 야, 뭐 컨설팅 진짜 세게 잘 해주셨는데. 제가 어우. 진짜 센 컨설팅입니다. 네, 이거 근데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네. 된다. 네. 그 길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의원님 근데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이 드립력이 이 비유가 오늘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3주 만에 한 번씩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너무 좋은데요, 오늘. 역시 예. 빈도보다는 강도. 강도로. 아 너무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데 자 이제 한동훈 얘기는 해주셨지만 오세훈, 홍준표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컨설팅 사람은- 더 해주시죠. 예. 두 사람은 지금 네, 네. 저는 이건 컨설팅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아. 사람이고 예,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지금 대선 나오겠다고 뭐 어, 홍준표 시장은 이 조기 대선 되면 시장식 이제 때려칠 거야 그 얘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이제 오세훈 공격용이지. 아. 너도 그만둬. 너도 그만둬. 나는 지금 아. 결심을 했어. 때려치고 예. 고향을 떠나서 고향도 대구도 아닌데 이 양반 경남 아니야? 노마드 인생 예. 가신다. 그러고 이제 네. 그 서울로 올라갈 거야라고 예. 해서 오세훈 시장을 음. 그 적용용 발언이고요. 아. 적용용 발언이고. 그래요 두 사람이 지금. 뭐 그런 사실 거지 근데 뭐. 사실 좀 위험하다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의혹이 또 중심에 있는 두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두 사람이 이런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 드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세훈 씨는 생태탕은 넘어갔지만 명태균한테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요.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 계속 오세훈 쪽에서는 아유 뭐 거짓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렇게 자 보세요. 반박하던데. 이거예요. 지금 돈이 오고 간 게 있어요. 그 소위 후원회장 김모 씨죠. 김 누구 씨야? 하여튼간에 그 후원회장이 네. 예. 돈을 줬어. 예. 돈을 줬잖아요. 예. 홍은 돈을 준 거는 잘 안 보여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오는 돈을 줬어요. 아하. 본인은 오와 김 사이를 오 시장은 부인하고 있는 거죠.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할 게 너무 심플해요. 오와 김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지? 오와 김은 무슨 사이지? 지금 그때 대신해서 네. 오 대신 김이 돈 준 거 아니야? 아하. 요 의혹만 해결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 김 회장이 짝사랑해서 오세훈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줬다. 뭐 이런 네네. 식의 설명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아서 해줬겠냐고. 객관적으로 확인해봐야 된다. 상식적으로 알아서 해줬겠냐고. 예. 그 그다음에 부분, 그 해결 안 되고 있다? 여론조사 그리고 그다음에 네. 어제 명태균 씨가 또 얘기했잖아. 나 도와주면 김영선 SH 사장 시켜줄게. 그 얘기 규명하면 돼요. 이거 뭐- 매간 매직이거든요. 매간 매직이죠. 매간 의혹이 매직이에요. 있는 거죠. 의혹이. 이것도 규명해야 선거법 된다. 위반의 소지가 있고요.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수사가 심플하다. 오히려 아. 지금까지 드러난 거예요. 작정하면 예. 2, 3주 안에 나와요. 아 검찰이 그래요. 작정하면.
그거 왜 확인 못 합니까? 어. 작정하면 2, 3주 안에 나와요. 오세훈. 그다음에 홍은 홍은. 어제 너 너무 재밌는 네. 그 저기 명태균 씨 부인이 예. 2014년 페이스북에 사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다 사진들 쭉쭉쭉 올렸잖아요. 잡지도 나오고. 예, 잡지 명태균 잡지에 표지 인물로 나오고 그거는 직접적인 범죄의 증거는 아니에요. 예. 뭐 친분이 있었다, 알고 지냈다, 뭐 이런 알고 지냈다. 차원의, 예. 계속 부인하니까. 네. 야, 네가 베드로야? 왜 3번 부인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기독교인 아니라서 예. 그날 밤 3번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가 네, 맞나요? 맞습니다. 예, 베드로. 왜 3번 부인해? 2014년부터 우리 알고 지냈잖아. 그리고 사회 보는 명태균이 사진부터 해서 나오죠. 명태균이 커가는 과정을 네. 그 사회 보고 뭐 부회장하고 뭐 이러면서 여론조사 해주고 제가 어제 김한 기자한테 들은 얘기로는 경남도에서 어떤 뭐 지역 현안 사업이 있을 때 네. 이게 추진을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명태균 씨가 그렇게 여론조사를 잘해줬다는 거예요. 해서 국민들이 마치 원하는 주민들이 것처럼 원하는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면서 이 사람이 네. 그 부울경 대구 경북 쪽에서 영향력을 높였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 성장의 과정을 누군가 지켜봐 주신 분이 계셨으니 네. 그분이 홍 아니신가 라고 하는 거를 그 명태균 씨 부인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거예요. 즉 홍의 이야기의 신빙성을 날려버린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홍이 무슨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 이거 뭐야? 한 번 만났다더니 아들이 뭐라고 나오니까 아니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요. 부탁할 수도 있는 거지. 뭣도 모르고. 근데 2014년부터 알았네. 진짜 10년 넘은 사이네. 네. 그래서 그분은 그 신뢰의 위기가 있어. 신뢰의 위기. 그렇네요. 신뢰의 위기가 신뢰의 있고. 위기. 과연 그다음에 어떤 유권자가 이준석은 표주겠냐? 예, 이준석. 유일하게 명태균을 비난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 사기꾼이라고 하잖아. 네. 홍이나 오는 다 네. 사기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비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뭔가 약점이 잡힌 게 아니야? 이라는 합리적 뭐 하여튼간에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궁금하죠? 거죠. 왜 그런지? 아니면 같은 배를 탔는지. 그러니까요. 네, 궁금합니다. 궁금한데다가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당시 어제 나온 그 시사인하고 네. 그다음에 겸공특보에서 나온 그 그 김건희 명태균 네. 녹취록을 보면 당시에 김건희의 위세가 얼마나 셌냐면 당시 정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산파라고 할 수 있는 윤한홍 특히 권성동을 제껴버리잖아. 하룻밤새. 그렇지. 하룻밤새 제껴버려요. 예? 5월 8일, 5월 9일 요 사이에 그런데. 둘을 다 제끼고 김영선을 준단 말이에요. 그만큼 해줘라. 위세가 대단했어. 근데 그때 공천장 도장 누가 찍어요? 윤상현이 찍습니까? 아닙니다. 이준석이 찍어요. 그렇네요. 그렇네. 네. 도장 찍은 사람 누구냐? 도장 찍은 사람 누구냐고. 네. 도장 찍은 사람. 이렇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예? 명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을 뭐 아끼고 사랑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홍과 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의 공천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네. 이와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이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이 명시 법률대리인 남상건 변호사가 한 얘기는 이준석을 겨냥해서 명태균 씨가 내가 이만 뻥긋하면 넌 끝장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 뻥긋 안 하잖아. 아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는 명을 절대 공격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진짜 이준석의 아킬레스건으로 계속해서 따라다니겠네요. 대선에 뭐 나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오신다고. 뭐 근데 명태균 이 게이트, 명태균 발 이 파장이 정말 이 여권 내에서는 좀 거세게 몰아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돌고 돌아 김문수, 뭐 한동훈 얘기를 계속 뭐 그렇게 갈 하게 되는데.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복윤자 검사를 먼저 좀 하셔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요. 대선 주자들은 대선 주자고 또 윤석열은 또 헌재에서 오늘 마지막 최후 변론하고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김건희 쪽은 아직도 조용하단 말이죠. 아직 팔만 대장경이죠. 팔만 대장경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펼치면 되는 겁니까? 펼치면 되는 겁니다. 네. 일단 김건희 특검 상설 특검으로 하자는 안을 27일 날 아마 통과를 시킬 거고요. 수사 요구서를 통과를 시킬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특검부터 시작을 해서 할 건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제가 어제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명태균 특검을 하지 않으면서도 검찰이 눈치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 않으면서도 살 길을 찾고 검찰이 검찰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선택한 게 뭐냐. 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 겁니다.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막 했어. 자, 12월 3일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12월 3일 이전은 감히 수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사인데 대통령인데 보고서도 이미 11월에 나와 있었는데 다 있었지만 예. 감히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허. 12월 3일 이후에는 수사를 해볼까? 라고 해서 그때 막 속도를 냈다고 한단 말이에요. 뭐 포렌식도 하고 막. 근데 막 사건이 막 자료가 나오는 걸 예. 보니까 이거 큰일 감당이 나겠어. 안 돼. 우리 정체성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예. 완전히 국민의힘 괴멸법이라고 명태균 특검법을 국민의힘에서 스스로 국민의힘 괴멸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백인가? 자백 아닙니까? 이미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자백이지 자백.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예. 다 걸렸다. 국민의힘 다 걸렸다. 음. 그러니까 자기들을 이거 명태균 특검법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한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 우리 다 죽는 수가 있어. 똘똘 뭉쳐. 근데 그래서 그 얘기는 이게 다 죽는 수구나. 친한계 의원들 분위기도 음. 맨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이 했다가 지금 나중에는 다 죽는다. 보수 이렇게 된 괴멸되기 거예요.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그게 예. 배짱이 있으면 하니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가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두 최초에 이거 수사에 협조했다고 그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다 내줬잖아. 협의해서 점심 먹고 오세요. 오후에 또 오세요. 뭐 이러고 다 협조해줬잖아. 친절한 그리고 모습. 진상조사도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거 그냥 다 무산돼 버린 상태에서 정말 그럴 리가 없어서 문제인데 배포가 있다면 예. 배포가 있다면 치고 나가야지. 그걸 못했지. 예, 치고 나가야지. 지금이라도 명태균 네. 특검 하자라고 해야 되는 거고 김건희 내란 수사 이거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김건희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본이랑 엮인 게 많아가지고. 자기 폰도 까야지 그러면. 예, 자기 폰도 까야지. 예. 그래서 이제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도 몇 자료도 주고 하면서 했지만은 결국 이게 대치기 당한 게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게시판 그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이었죠. 그래서 예. 이제 다시 검찰 얘기로 돌아가서 네. 검찰은 그래서 12월 초에 내란이 된 다음에 막 했어. 근데 막 자료가 나오는 걸 네. 보니까 제 추정입니다. 이거 자칫하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 자기들의 정체성은 그래도 야당 쪽 뭐 개인을 떠나서 조직에 네. 자기들 수사권 뭐 이런 거 지키려면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수사가 여기까지 왔는데 수사를 더 확대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럴 때 검찰이 네. 사건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 기록을 팔도 유람시키는 거예요. 기록을 창원에서 서울로 올려요. 네. 왜 올리냐? 그랬더니 서울에 조사 대상이 많아서. 그러면 명태균 창원에. 만약 박형준이 나왔어. 부산에 막 이거 예. 만약입니다. 박 시장님 당신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네. 부산에 뭐 누가 있다. 그러면 다시 부산으로 기록을 보내요. 그리고 왜 수사 안 하냐? 그러면 기록이 온지 사건을 이첩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사건이 이관된 지 얼마 안 돼서 네. 기록 검토 중입니다.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 의지가 이제 충만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고 열심히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걸리죠 그러면. 예. 그리고 서울에서 조사해야 될 사람 잊을만 하면 사람들이 막 뭐라 하면 한 명씩 불러서 조사해. 내지는 비공개 조사했습니다. 네. 오세훈이나 홍준표 그럼 대구로 가야 되나? 짐 싸들고 그렇네. 서울로 온다니까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네. 이게 네. 검찰이 전형적으로 사건을 돌리는 거예요. 팔도 유람시키는 거. 기록을. 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이걸 계속 돌리고 시간을 끌면서 눈치를 보는 눈치 거예요. 보고 간 보고 있는 거네요. 네. 어떻게 내가 눈치를 해야 보는 될까.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 이재명 정권 내지는 야당 정권, 조국 혁신당의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는 거죠. 논리적 네. 가능성 열어둡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키세스 우주연합군이 정권을 잡으면 헌정수호 세력이 헌정수호 세력이 예. 정권을 잡으면 그때 가서는 뭔가를 보장받고 수사를 세게 하고 싶어 하겠지. 딜 들어올 수 있어요. 딜. 절대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동안 검찰이 보였던 행태를 또다시 반복할 수 있다. 사실 윤석열도 그냥 적폐 추세의 칼로서
칼로서 뭐 이제 쓰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지지했던 분들 많으신데 네. 알고 봤더니 이 야욕을 숨기고 음. 쿠데타 생각을 하면서 계속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의 그런 생각과 계획과 그런 음흉한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넘어가면 안 되고 속으면 안 된다. 네. 이거 정확히 해야 됩니다. 11시가 됐으니까 예. 이제 방송을 마칠 무렵에 오마이북이 네. 출간한 조국의 함성 오마이북입니다. 예. 오마이뉴스 자매사 뭐 알아서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예. 예. 첫 조국 대표가 예. 처음으로 그 감옥에 갇힌 이후에 옥에 갇힌 후에 처음으로 낸 책이죠. 앞장에 보면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음. 좀 당겨 주시죠. 땡겨지지 안 땡겨지는구나. 않을 여기까지구나. 거예요. 예. 예. 자,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자, 3년은 너무 길다. 예. 보이시나요? 네.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치며 결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민주진보 정부, 즉 키세스 우주 대연합, 군 정부가 수립과 사회 대개혁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은 이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봄은 올 것입니다. 조국. 자, 이렇게 이 옥중에서 완성을 한 책 예, 오마이북에서 나왔습니다. 조국의 함성. 예, 여기 어떠셨어요? 좀 읽어보시면서. 뭐 새록새록한데요. 네. 과거에 썼던 연설문 뭐 이런 것들이 쭉 다 들어가 있고 사진 자료도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맨 앞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2024년 3월 14일 광주 충장로 연설. 이게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겠다. 조국 대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네. 민주 진보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 된다. 아카 민주헌정수호 키세스 우주연합군. 지금 원탁회의가 진행되고 있죠. 예. 네. 그리고 사회 대개혁으로 달려가야 된다. 이를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단단히 자리를 잡고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쓰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그리고 작년 2월부터 창당을 선언했던 2월부터 올해까지의 이 이야기들이 새록새록 다시 떠오르는 책입니다. 그러니까요. 2024년을 이 책 한 권, 조국의 함성 책 한 권으로 다 정리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마이북 예. 조국의 함성.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잘 보이네. 네, 오마이북, 조국의 함성. 네. 오마이북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조국 대표님이 그립다면 두 가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국의 함성 책을 사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중앙당 후원에 마음을 모아 주시는 겁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깔끔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나왔습니다. 네, 조국의 투쟁, 조국의 정치, 조국의 아니 함성. 한동훈 책보다는 많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한동훈이 그렇죠. 지금 예약 판매 1위라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부정선거 얘기했던 그런 책이 또 막 그 수위권에 올라가고 올라오니까 좀 밟아줘야 됩니다. 네, 우리 시민들 함께 해 주시고요. 조국의 함성 많은 사랑해 주십시오. 김카라님께서 조국의 함성 감동 있게 잘 읽었습니다. 벌써 이제 읽으신 분들. 그러네요. 유정숙님도 저 다 읽었어요. 조이님도 예판로 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시네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많은 성원 조국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 이제 곧 대선이 올 텐데 이때 우리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실 가서 네. 누가 감히 국민들 길을 막아 문 열어 하고 쫙 한번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날에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자, 의원님 가시기 전에 저희 아까도 윤석열 자백의 시간이 될 거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지만 매일매일 1분 1초가 불안한 우리 시민들 그리고 제가 보니까 SN상에서 지금 이거 헌법재판소 내부 이상 기류 포착 윤석열 탄핵 기각 유력 밭 해가지고 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불안할 수 있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럴 일 없습니다. 8대 0이고요. 예. 8대 0이고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은 부록 내지는 주석에 불과하다. 전 국민이 다 봤다.
봤다. 말씀 드리고요. 너무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5월까지는 좀 그 뭐 달달한 시간들 그다음에 좀 평온하고 조금 심심한 날들이 좀 일상. 됐으면 좋겠고요. 국민들은 복 많이 받고 네. 윤석열은 벌 많이. 국민들은 복 많이, 윤석열은 벌 많이.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오셔야 돼요. 네. 예. 고맙습니다.